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기관의 취지다. 그런 점은 동의하시잖아요.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조금 아픈 질문인데 저도 역시 좀 책임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여기 오늘 지출 보고서에 보니까 7억 7천만 원 정도가 쓰여진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청와대 특별감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이 그렇죠. 예. 법무부가 지금 저 형식상으로는 이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감찰관이 없잖아요. 특별감찰관이 그동안 임명되지 못한 역사적 연유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의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감찰 활동이라는 지금 세목으로 그 비용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없는 특별감찰 활동이라는 게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운영경비, 뭐 임금 등이 제일 많겠죠. 기본 운영경비에 7억 7천 정도가 나가는데 이참에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임명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모르세요? 말씀하십시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아니 그런 아니, 지적이 기분 안 있다는 좋은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뭐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도 열애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지명이 필요하다, 임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7억 7천이나 활동의 명목으로 활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경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참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은 어차피 대통령 결단 사안이긴 한데요. 그 7억 7천을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실 문제라고 여야가 다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맨날 과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기관의 취지다. 그런 점은 동의하시잖아요.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좋은 뜻을 저도 잘 동의합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부분도 제가 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동훈 법무행정은 좀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여기에 지출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기관 중에 제일 많이 걷고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항목을 그중에 최소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도 있습니다. 항소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적어도 수사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국익적 측면에서 보호할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그러한 관례와 운영 상황은 개선돼야 되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의 그냥 막 자기 주머니에 있는 포켓에 있는 돈을 그냥 막 나눠주듯이 검찰총장이 그렇게 쓴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 검찰총장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제가 개선을 한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선 검찰청에 그렇게 총장 마음대로 막 집어서 뭉태기를 넘겨주는 방식, 과거 방식 하지 말고 적어도 청별로, 규모별로 또는 수사 역량별로, 수사 규모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세웠던 기준들? 제가 뭐 이 기회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장관님 계시는 동안, 당관도 계시는 동안에 특활비 쓰신 거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복습을 하면서 봤는데, 장관께서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저는 안 썼습니다. 저도 역시.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일선 말씀은 검찰청.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장관이 하나도 안 쓰고, 일선에서 최대한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고, 저도 그것을 배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아까 드린 것 중에 몇 가지 위원님께서 하신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정 위원회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대검으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어받아서 충실히 지금 그걸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원 의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이 돼요. 국회에서 예결산 때마다 늘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갖고 있는 그 정당성을 보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부분은 유념을 하는 게 좋겠고, 그 소송도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소송 그거 한번 결대로 한번 제대로 된 결론. 저는 항소심 결과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네. 예, 이 특수활동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현업을 해보면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장관이 있을 때 항소를 제기하신 거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재판이라든가 진행 상황에 당연히 저는 그 재판 결과를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행정부 차원에서 결단해서 완전히 바꾸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업무상.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저는 존중하고 순리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